무릎 꿇어. 그 한마디가 병원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대리석 바닥 위 새하얀 유니폼의 여자가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모두들 비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 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있는지. 그녀는 단지 한 명의 신입 간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엔 복수와 정의 그리고 사랑이 함께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한 주 동안 벌어진 일들은 단순한 직장 내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권력과 탐욕, 거짓과 진실이 뒤섞인 거대한 싸움의 서막일 뿐, 그 싸움의 한가운데서 중요한 한 사람이 모든 걸 걸고 있었습니다. 무릎은 꿇었지만 그녀의 의지는 단 한 번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녀가 누구인지를. 누군가는 침묵했고 누군가는 진실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만수무강하세요. 새벽 5시 반. 병원 정문은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다은은 일부러 뒷문 통로를 선택했어요. 낡은 철문을 밀자 녹슨 경첩이 끼익 소리를 냈습니다. 통로 벽면에서는 오래된 페인트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찌릅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형광등이 삑삑거리며 깜빡였죠. 직원 전용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다은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새하얀 유니폼 왼쪽 가슴팍에 달린 이름표 윤다은. 그저 평범한 신입 간호사의 이름일 뿐이었어요. 이 병원의 미래를 짊어질 며느리라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아서는 안 되었죠. 오늘부터는 그냥 신입이야. 다은은 속으로 되뇌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이런 방식을 고집했는지 이해는 했지만 가슴 한편이 답답했어요. 현장을 알아야 병원을 맡는다. 시어머니의 신념은 확고했죠. 병동에 도착하자마자 첫 인수인계가 시작되었습니다. 투약 카트에 꽂힌 시간표 카드들이 들쑥날쑥 어지럽게 놓여 있었어요. 다은이 정리하려 손을 뻗자 선배 간호사가 차갑게 말을 던졌습니다. 신입은 줄 맞추는 것부터 배워야지. 날카로운 목소리에 다은의 손이 멈췄어요.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다은은 고개를 숙이고 카드를 하나씩 정렬하기 시작했죠. 산병실 라운딩 중이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의 손목 팔찌가 뒤집혀 있는 걸 발견한 다은은 조심스럽게 바로잡아 주었어요. 환자의 거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아가씨. 환자 보호자가 눈시울을 붉히며 다은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지만 뒤에서 들리는 속삭임이 그 따스함을 얼려버렸습니다. 벌써부터 점수 따기 바쁘네. 다은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대신 환자에게 미소를 지으며 체온계를 꺼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죠. 오전 10시 수간호사실로 불려갔습니다. 장미정 수간호사는 책상에 팔꿈치를 괴고 다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입꼬리가 비웃음처럼 올라갔습니다. 신입, 웃는 연습부터 해야겠네. 환자 앞에선 표정이 곧 기록이야. 차가운 시선이 얼굴을 핥히는 것 같았어요. 다은은 입술을 깨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미정은 코웃음을 치며 근무표를 내밀었죠. 연속 야간 근무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신입은 몸으로 배우는 게 제일 빨라.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구내식당 원형 테이블에 접시를 내려놓으려는 순간 누군가 의자를 끌어당겼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빈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다은은 수저를 든 채로 멈춰 섰어요. 등을 돌린 선배들의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웃음소리가 식당 천장에 부딪혀 울렸죠. 다은은 구석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차가운 스테인리스 의자가 허벅지에 닿자 소름이 돋았어요. 밥알이 목구멍에 걸리는 것 같았지만 꾸역꾸역 삼켰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약속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자물쇠를 채웠어요. 퇴근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잠깐 옥상으로 올라간 다은은 석양빛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내 정체를 아는 사람은 나 하나뿐이야. 혼잣말이 바람에 흩어졌어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은이 돌아보니 오세준 부원장이 서 있었어요. 날카로운 눈빛이 다은을 위에서 아래로 훑쳤습니다. 신입이지? 명단엔 없던 이름인데.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다은은 침착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계약직으로 방금 들어왔습니다. 오세준의 눈빛이 의심스럽게 빛났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다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문자였어요. 첫날 어땠니? 몸은 괜찮고? 다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았어요. 많이 배웠어요.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진실은 내일의 몫으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며 다은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어요. 지친 표정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차가운 시선들, 비웃는 목소리들, 외면당한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은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죠. 견뎌내야 해. 이게 시작일 뿐이야. 창밖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다은은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까요? 아니면 더 힘들어질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 시어머니와의 약속, 그리고 자신과의 약속을 지킬 거라는 것. 새벽 2시, 다은은 여전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 출근할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오기가 더 컸습니다. 이 병원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겉으로는 믿음과 정성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썩어가는 곳들을 찾아내고 싶었죠. 어머님, 저 잘하고 있는 거죠? 어둠 속에서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다은은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시어머니가 원했던 길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도 이 길을 걷기로 선택했다는 것을요. 둘째 날 아침 6시, 다은은 어제보다 30분 일찍 병동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형광등만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어제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죠. 차가운 시선들, 비웃는 목소리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침 조회가 시작되었어요. 간호사들이 하나둘 스테이션에 모여들었습니다. 미정이 딱딱한 표정으로 클립보드를 들고 서 있었죠. 그녀의 시선이 다은에게 머물자 공기가 한층 더 차가워진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실수 제로가 목표입니다. 기록이 전부예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어요. 모든 간호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은도 따라서 고개를 숙였지만 가슴 한편이 답답했죠.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목표라니. 환자를 돌보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기록이 전부라니요. 라운딩이 시작되었습니다. 육병실을 돌던 중 다은은 한 환자의 발 뒤꿈치에 붉은 자국이 생긴 걸 발견했어요. 욕창의 초기 증상이었죠. 다은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수간호사님,
이 환자분 체위 변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발 뒤꿈치에 압박 자국이. 신입이 뭘 안다고 나서는 거야? 미정의 차가운 말이 다은의 목소리를 잘라버렸어요. 병실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간호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다은에게 쏠렸죠. 어떤 이는 동정 어린 눈빛을, 어떤 이는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은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손끝이 차가워지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래도 환자를 위해서라면 한 번 더 시도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대로 두면 그만. 신입은 시키는 일이나 제대로 해. 미정이 돌아서며 라운딩을 계속했습니다. 다은은 입술을 깨물며 뒤를 따랐어요. 발 뒤꿈치에 붉은 자국이 자꾸만 눈에 밟혔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약장 앞에서 또 다른 굴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는데 아무도 다은에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다은이 당황해서 서 있자 한 선배 간호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신입은 뒤처리만 하면 돼. 약장 열 일은 없잖아. 그렇게 말하며 열쇠를 빼앗아 갔어요. 다은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카트 정리뿐이었습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자존심이 바닥을 쳤죠. 해외에서 간호학을 수료하고 돌아온 실력이 이렇게 무시당하다니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다은이 식판을 들고 다가가자 선배들이 수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신입들은 이력만 번지르르 하지. 해외 나갔다 왔다면서? 그래봤자 여기선 막내인데. 경력이 뭐가 중요해. 눈치가 없는데. 목소리가 일부러 들리게 크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다은의 손에 들린 숟가락이 떨렸습니다. 밥이 목에 걸리는 것 같았지만 꾸역꾸역 삼켰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고개를 더 숙였죠. 그때 혜선이 다가왔습니다. 휴게실로 들어가는 다은을 따라 들어온 혜선은 창문을 닦는 척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심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른 손들이 있어. 다은이 놀라서 혜선을 바라봤지만 그녀는 이미 창문 닫기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누군가 휴게실로 들어오는 바람에 대화는 끊겼어요. 오후가 되자 또 다른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야간 근무 때 다은의 표정이 너무 차가웠다는 거였어요. 다은은 분명 마스크 속에서도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는데 말이죠. 미정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신입, 표정 관리도 못하면서 무슨 간호사야? 다은은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했어요. 변명하고 싶었지만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미 다은은 문제 있는 신입으로 낙인 찍혀 있었으니까요. 저녁 무렵 약품 재고를 확인하던 중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 다은이 세었을 때는 맞았는데 미정이 다시 세니 하나가 부족했어요. 미정은 즉시 빨간 펜을 꺼내 보고서에 크게 적었습니다. 신입 실수, 약품 관리 부실. 빨간 글씨가 마치 다은의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억울했지만 항변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다은의 말을 믿어줄까요?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소곤거림에 다은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세준과 미정이 무언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전체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마지막 세 단어만 또렷이 들렸습니다. 정리해. 조용히 처리.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들이 무엇을 정리하려는 걸까요? 다은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알 수 없었지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 라커를 열었을 때 노란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어요. 신입 보고서 형식 제대로 익혀. 서랍을 열자 형광펜으로 온통 줄이 그어진 표본 보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친절인지 경고인지 알 수 없는 애매한 제스처였죠. 다은은 보고서를 가방에 넣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다은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바뀐 비밀번호, 약품 수량 차이 하나, 복도에서 들은 대화. 뭔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다은아, 괜찮니? 따뜻한 목소리에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다은은 밝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잘 지내고 있어요. 힘들면 언제든 말해.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다은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두운 밤거리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희망의 불빛처럼 보였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다은은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더 일찍 출근해서 환자들의 상태를 미리 확인하겠다고. 그리고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미정이 그렇게 기록을 중요시한다면 다은도 기록으로 맞서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내일은 웃는 연습보다 기록의 연습을 해야겠네. 혼잣말이 어둠 속에 흩어졌습니다. 창밖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내일은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은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의지의 불씨가요. 새벽 2시, 다은은 일어나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에 빨간 동그라미를 쳤어요.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다은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요. 좋아. 그렇다면 나도 준비해야지. 다은은 두 번째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이중으로 기록하기로 했어요. 하나는 공식 기록으로, 하나는 개인 기록으로. 언젠가 이 기록들이 진실을 밝혀줄 거라 믿으며 다은은 펜을 잡았습니다. 셋째 날 오전 9시, 분시략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다은은 서류를 받아들고 눈을 의심했어요. 보고서 하단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필체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회계 끝이 날카롭게 올라가는 자신의 습관과 달리 누군가 흉내낸 듯 어색하게 둥글게 마무리되어 있었죠. 다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누가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의심받을 게 뻔했으니까요. 다은은 조용히 복사기로 가서 서류 사본을 만들었습니다. 증거를 남겨두기 위해서였죠. 미정이 병실 앞 복도에서 다은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신임 약장은 내가 마지막으로 닫았지? 다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저녁 분명 약장을 확인하고 나왔는데 지금 보니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도어락에 빨간 불빛이 깜빡거리고 있었죠. 누군가 일부러 열어놓은 것 같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은이 머뭇거리며 대답하자 미정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죠. 신입의 부주의로 약품이 노출될 뻔했네. 이건 중대한 실수야. 주변에 있던 간호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은의 귀에 속삭임이 들려왔어요. 해외 나갔다 왔다더니 기본도 안 되네. 신입이 너무 들떠 있어. 조심성이 없구나 같은 말들이었죠. 다은은 고개를 숙이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따끔했지만 그 아픔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해주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계획적인 공격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점심 무렵 산병실 환자의 보호자가 찾아왔어요. 60대 중반의 아주머니였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밤새 기침이 심했다면서요? 그런데 차트엔 안정 상태로 기록되어 있네요. 다은은 당황했습니다. 어젯밤 야간 근무 때
분명 그 환자분의 체위를 바꿔드리고 물도 가져다 드렸거든요. 기침이 줄어들었다며 감사하다고까지 하셨는데 기록에는 다은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마치 다은이 그 병실에 들어간 적이 없는 것처럼요. 제가 어젯밤에 신입 간호사님이 뭘 하셨다고요? 보호자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다은은 말을 멈췄어요. 설명해봤자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차트가 증거인데 거기엔 다은의 흔적이 없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또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혜선이 휴게실에서 창문을 닫고 있었어요. 다은이 물을 마시러 들어가자 혜선이 창문에 입김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빠르게 무언가를 썼어요. 조심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른 손들이 있어. 순간 다은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혜선이 무슨 의미로 한 말인지 물어보려 했지만 바로 그때 미정이 휴게실로 들어왔어요. 혜선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창문을 닦아냈고 글씨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녁 무렵 오병실 환자의 팔에서 작은 멍을 발견했습니다. 전날 체열 자국이었는데 보호자는 이미 다른 이야기를 들은 모양이었어요. 신입 간호사가 서툴러서 그렇게 됐다면서요? 다은은 어제 그 환자의 체열을 담당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근무 기록에는 다은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이 분명했죠. 저는 어제 그 시간에 다른 병실에 있었는데 변명은 그만하세요. 표정도 차갑고 일 처리도 서투르고 정말 실망이에요. 보호자의 싸늘한 말에 다은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 드러낼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는 것밖에는요. 퇴근 전 약장 앞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투명한 도어에 손바닥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국이 너무나 깨끗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닦아서 만든 것처럼 말이죠. 다은은 그 앞에서 3초 동안 숨을 멈췄어요. 이건 경고였습니다. 내가 만지는 모든 것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였죠. 라커룸으로 돌아왔을 때 또 한 번 소름이 돋았습니다. 가방에서 낯선 섬유향이 났어요. 누군가 다은의 가방을 뒤진 것 같았습니다. 지퍼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 있던 수첩의 페이지 순서가 바뀌어 있었죠. 다은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중요한 기록들은 무사했지만 누군가 읽었다는 흔적이 역력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다은은 즉시 수첩을 날짜별로 찢어서 다시 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첩을 만들었어요. 하나는 미끼용, 하나는 진짜 기록용으로 말이죠. 혹시 모를 순간을 대비한 보험이었습니다. 밤 10시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다은아, 얼굴이 많이 지쳤다고 들었는데 괜찮니? 다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혹시 병원에 시어머니의 눈과 귀가 있는 걸까요? 어머님, 저 괜찮아요. 그런데 어떻게? 병원 일은 원래 힘들어. 조금만 더 버텨. 곧 끝날 거야. 의미심장한 말이었습니다. 곧 끝난다니 무엇이 끝난다는 걸까요? 다은은 더 묻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먼저 전화를 끊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다은은 오늘 일어난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조작된 서류, 사라진 기록, 거짓 증언들. 누군가 조직적으로 다은을 함정에 빠뜨리려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왜 하필 자신인지 알 수 없었죠. 누군가 나를 투명인간으로 만들려고 해. 다은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투명인간이 되는 대신 모든 것을 보는 사람이 되기로. 상대가 어둠 속에서 움직인다면 다은은 그 어둠을 밝혀낼 등불이 되기로 말이죠. 새벽 1시, 다은은 일어나서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큰 글씨로 적었어요.
내가 나를 보이게 하자. 그들이 감출 수 없을 만큼 선명하게. 창밖에는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구름에 가려졌다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달처럼 다은도 언젠가는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그때까지는 참고 견디며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다은은 두 번째 수첩에 오늘의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낙인은 시작일 뿐이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다. 그리고 수첩을 베개 밑에 숨기고 다시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더 힘든 하루가 될 것 같았지만 다은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되었죠. 상대가 더 큰 실수를 할수록 진실에 가까워질 테니까요. 넷째 날 아침 7시. 다은은 평소처럼 라운딩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뭔가 달랐어요. 라운딩 순서가 어제와 완전히 바뀌어 있었죠. 다은이 익숙해진 병실들을 의도적으로 비켜가도록 짜여 있었습니다. 마치 다은이 환자들과 친밀해지는 걸 막으려는 것처럼요. 미정이 클립보드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오늘부터 신입은 다른 구역 담당이야. 익숙해지면 안 되니까. 다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정해진 일이었고 거부할 권한도 없었으니까요. 새로운 구역으로 이동하면서 다은은 뒤를 돌아봤어요. 어제까지 돌봤던 환자들의 병실이 멀어져 갔습니다. 10시쯤 칠병실 환자가 불평을 토로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을 제대로 못 잤다며 피곤한 표정이었어요. 밤에 자꾸 카트 바퀴 소리가 나서 못 잤어. 끽끽거리는 소리가 계속 났다니까. 다은은 야간 카트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브레이크를 살펴보니 완전히 풀려 있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풀어놓은 것 같았죠. 더 놀라운 건 기록부였습니다. 야간 카트 관리 책임자란에 다은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다은은 어젯밤 그 카트를 만진 적이 없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중이었어요. 병동 끝 모퉁이에서 두 개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미정과 세준이었죠. 그들의 대화 소리가 낮게 울렸지만 대부분은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다만 마지막 문장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명단은 내가 정해. 조용히 처리하고. 다은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어떤 명단을 말하는 걸까요? 설마 자신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불길한 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졌을 때 혜선이 다은에게 다가왔어요. 물을 따르는 척하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예전에 그 친구도 비슷했어. 다은이 놀라서 혜선을 바라봤어요. 혜선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친구요? 누구 말씀이세요? 혜선이 막 입을 열려는 순간 누군가 휴게실로 들어왔어요. 다른 간호사였죠. 혜선은 즉시 입을 다물고 물컵을 들고 나갔습니다. 대화는 그렇게 끊겼어요. 다은은 답답한 마음을 삼키며 혜선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오후 2시 또 다른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더 구체적이었어요. 어제 신입 간호사가 주사 놓을 때 설명도 없이 그냥 찔렀대요. 우리 어머니가 놀라서 밤새 잠을 못 잤어요. 다은은 분명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주사를 놓기 전에 충분히 설명했고 환자분도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고 했었어요. 심지어 처음엔 주사기를 뺐다가 다시 설명부터 하고 놓았는데 말이죠. 하지만 그런 과정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기록에는 그저 투약 시간과 용량만 적혀 있을 뿐이었어요. 인수인계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은이 꼼꼼하게 작성한 기록을 제출했지만 돌아온 건 빨간 펜 투성이의 종이였어요. 말이 많음. 불필요한 내용 과다. 빨간 글씨가 마치 피처럼 보였습니다. 다은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환자의 세세한 변화를 기록한 게
잘못이란 말인가요? 그저 시간과 수치만 적으면 되는 건가요? 간호가 그런 건가요? 저녁 6시 병동 끝 방에서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은은 주저없이 들어갔어요. 팔순의 할머니가 복통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죠. 다은은 서랍에서 핫팩을 꺼내 할머니의 배에 대어드렸습니다. 따뜻한 게 제일 좋은 약이에요, 할머니.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다은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 순간이 오늘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었죠. 하지만 병실을 나오자마자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복도에 서서 다은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신입은 정해진 일만 해. 마음대로 행동하지 마. 그녀의 뒤편에서 세준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고개가 미세하게 끄덕여졌어요. 마치 미정의 말에 동의한다는 듯이 말이죠. 다은은 그들의 시선을 피해 고개를 숙였지만 주먹은 꽉 쥐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졌을 때 계단실에서 희미한 담배 냄새가 났어요. 병원 내 흡연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데 말이죠. 누군가 규칙을 어기고 있었고 그걸 보고도 모른 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은은 그 냄새를 따라가다가 멈췄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었죠. 아직은 조용히 지켜봐야 할 때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다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건물이 멀어져 가고 있었어요. 광고판에는 여전히 믿음과 정성의 병원이라는 문구가 빛나고 있었죠. 다은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믿음과 정성이라. 혼잣말이 창문에 부딪혀 흩어졌어요. 다은은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바뀐 라운딩 순서, 풀려있던 카트 브레이크, 복도에서 들은 대화, 계단실의 담배 냄새. 하나하나가 퍼즐 조각처럼 느껴졌어요. 밤 11시 침대에 누워있던 다은은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혜선이 말하려던 그 친구. 혹시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신처럼 낙인 찍히고 쫓겨난 사람이 있었던 걸까요? 다은은 일어나 앉아 수첩을 펼쳤어요. 그리고 새로운 페이지에 크게 적었습니다. 과거를 파헤쳐야 한다. 그 친구가 누구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새벽 1시 반. 다은은 여전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오늘 들었던 말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명단은 내가 정해. 그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지워진 다른 누군가의 이름이 있을까요?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다은은 이불을 끌어당기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고 있어 다은은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림자가 짙을수록 빛도 강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그 빛을 찾아낼 겁니다. 그리고 모든 그림자를 걷어낼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은은 수첩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귓속말과 그림자 속에서도 진실은 숨쉬고 있다. 찾아내고 말 거야. 5째 날 오후 3시 병동에 긴급 호출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응급실에서 환자가 갑작스런 호흡곤란을 일으켰다는 신호였어요. 다은은 반사적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달리는 동안 심장이 요동쳤죠. 다른 간호사들도 뒤따라왔지만 다은이 가장 먼저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환자는 70대 할아버지였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산소 포화도 측정기가 위험 수치를 가리키며 삐삐 소리를 내고 있었죠. 다은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움직였습니다. 먼저 산소 마스크를 환자의 얼굴에 댔어요. 그리고 침대 머리를 들어 올려 반자의 자세를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콜벨을 눌러 의사를 호출했죠. 손은 앞서 움직이고 머리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오랜 훈련이 만든 본능적인 반응이었어요. 할아버지, 천천히 숨 쉬세요.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세요. 다은의 차분한 목소리가 환자를 안정시켰습니다. 할아버지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산소 포화도 수치도 서서히 올라가고 있었죠. 그 순간 환자의 보호자가 다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간호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중년 여성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다은은 그녀의 손을 가볍게 쥐어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위급한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된 상태였죠. 하지만 이 순간의 따뜻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미정이 응급실로 들어오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녀는 클립보드를 들고 다은에게 다가왔습니다. 신입, 누가 마음대로 처치하래? 독단 행동이야, 이건. 다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정을 바라봤어요. 환자를 살린 게 잘못이란 말인가요? 하지만 미정은 이미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펜이 종이 위를 긁는 소리가 날카롭게 들렸죠. 하지만 환자분이 위급했고 프로토콜을 따라야지. 신입이 튀면 사고가 나는 거야. 미정의 차가운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간호사들이 시선을 피했어요. 아무도 다음 편을 들어주지 않았죠. 오히려 수군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신입이 너무 나댄다. 영웅 놀이를 한다. 조심해야겠다는 말들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응급실 모니터가 갑자기 꺼졌다가 다시 켜졌어요. 불과 몇 초 사이의 일이었지만 다은은 분명히 봤습니다. 전원 버튼 근처에 누군가의 손이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너무 빨라서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죠. 병동으로 돌아온 후 미정이 공개적으로 다은을 질책했습니다. 스테이션에 모인 모든 간호사들 앞에서였어요. 응급실은 협업이 중요해요. 신입이 혼자 튀면 전체 리듬이 깨집니다. 다들 명심하세요. 사람들의 시선이 한 번에 다은에게 쏠렸어요. 어떤 이는 동정하는 눈빛을, 어떤 이는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은은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을 느낄 여유조차 없었죠. 다은은 조용히 자리를 벗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물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인지 물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죠. 그때 의사 호출 기록과 산소 포화도 수치 변화 그래프를 출력해 두는 게 생각났어요. 말로는 안 되니 숫자와 기록으로 증명하겠다는 작은 저항이었습니다. 다은은 조용히 기록실로 가서 관련 자료를 모두 출력했어요. 언젠가 필요할 때가 올 거라 믿으며 가방 깊숙이 넣어뒀죠. 오후 5시 환자의 보호자가 꽃다발을 들고 병동에 올라왔습니다. 화사한 노란 장미였어요. 그때 그 간호사님 어디 계세요? 우리 아버지 살려주신 분이요. 하지만 미정이 재빨리 나서서 가로막았습니다. 억지로 짜낸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다들 팀으로 일한 거예요. 특정 개인의 공이 아니랍니다. 보호자는 아쉬운 표정으로 꽃다발을 스테이션에 놓고 갔어요. 다은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지만 동시에 서늘해졌죠. 자신의 존재가 이렇게 쉽게 지워질 수 있다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세준이 다은 옆을 지나가며 한마디 던졌어요. 신입, 선 긋는 법부터 배워. 넘으면 다쳐. 낮은 목소리였지만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마음속으로 되뇌었죠. 선을 넘은 건 누구일까? 환자를 살리는 게 선을 넘는 일일까?
아니면 그걸 막는 게 선을 넘는 일일까? 퇴근 전 라커를 열었을 때 또 다른 메시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포스트잇이 아니라 직접 쓴 낙서였어요. 응급은 가위손 금지. 웃음인지 비난인지 알 수 없는 애매한 문장이었습니다. 다은은 한숨을 내쉬며 낙서를 사진으로 찍어뒀어요. 이것도 언젠가 증거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다은은 침대에 앉아 오늘의 순간들을 연필로 그려봤습니다. 응급실로 달려가는 동선, 산소 마스크를 대는 각도, 체위를 바꾸는 순서, 콜벨을 누르는 타이밍. 모든 것이 교과서대로였고 무엇보다 환자를 살렸어요. 그런데 왜 잘못됐다는 걸까요? 밤 10시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수고했어. 잘했어. 짧은 문자였지만 다은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어요. 시어머니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혹시 병원 안에 시어머니의 눈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며느리를 격려하는 말일까요? 어머님, 저 괜찮아요. 다은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요. 사실은 하나도 괜찮지 않았어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화가 났죠. 하지만 이 모든 감정을 삼켜야 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요. 새벽 2시, 다은은 수첩을 펼쳐 오늘의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누가 모니터를 껐을까? 그 손은 누구의 손이었을까? 의문은 계속 늘어만 갔어요. 하지만 다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퍼즐 조각이 하나씩 모이고 있었으니까요. 언젠가는 완성된 그림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참고 견디며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창밖에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렸어요. 누군가는 지금도 생과 사의 경계에서 싸우고 있겠죠. 다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게 간호사니까요. 누가 뭐라 해도 말이죠. 여섯째 날 저녁 8시. 병원 로비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가는 시각이었죠. 다은은 약품 정리를 마치고 로비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VIP 병동에 입원한 환자의 가족이 소파에 앉아 음료를 마시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대기업 회장의 부인이었죠. 다음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부인이 일어서려다가 음료를 쏟았습니다. 유리잔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졌고 음료가 대리석 바닥에 넓게 퍼졌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부인이 미끄러진 곳의 바닥이 유난히 반짝거렸거든요. 마치 누군가 왁스를 과하게 발라놓은 것처럼 말이죠. 다은은 급히 달려가 부인을 부축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부인의 얼굴에는 당황과 분노가 교차하고 있었어요. 그때 미정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떠올라 있었죠. 신입이 바닥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이런 일이 생겼네요. 다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정을 바라봤어요. 바닥 관리는 청소팀의 일이었고 더구나 낮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왁스 잔여물을 남겨둔 게 분명했습니다. 세준이 한 발짝 더 나아갔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중대한 실수는 사과가 필요하겠죠. 제대로 된 사과 말입니다. 순간 로비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병원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슬쩍 들어 올렸죠. 다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함정이었습니다. 계획된 굴욕이었어요. 다은은 한 번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지금은 참아야 할 때였어요.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차가운 대리석이 무릎에 닿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삼키고 있었죠. 고개를 숙인 채 바닥을 바라봤습니다. 엎질러진 음료가 마치 자신의 눈물처럼 보였어요. VIP 보호자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제가 부주의했던 거예요. 하지만 미정이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우리 병원은 원칙이 엄격합니다. 실수는 반드시 책임져야 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다은이 살짝 고개를 들었을 때 대리석 기둥 너머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박영자가 거기 서 있었어요.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눈빛만은 선명했죠.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다은과 시어머니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어요. 다은은 급히 고개를 다시 숙였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이 모습을 보다니, 병원의 미래를 짊어질 며느리가 무릎 꿇은 모습을 보다니요. 직원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찍었어? 이거 올릴까? 조심해. 누구 얘기 들었는데 함부로 올리면 안 된대. 그래도 이건 좀 심하지 않아? 다은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리가 떨렸지만 티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미정과 세주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섰고 구경하던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졌어요. 하지만 다은은 알고 있었죠. 이 순간이 영원히 기억될 거라는 걸요. 화장실로 들어간 다은은 세면대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어 보였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찬물을 틀어 손을 씻었습니다. 물줄기가 손목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마치 눈물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울지 마. 아직 울 때가 아니야. 다은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어요. 물기를 닦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병동으로 돌아갔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밤 11시 퇴근 후 병원 주차장을 지나가는데 검은 승용차가 멈춰 있었어요. 창문이 살짝 내려갔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몸은 괜찮니?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걱정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다은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조금만 더 버텨. 거의 다 왔어. 시어머니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무엇이 거의 다 왔다는 걸까요? 다은은 묻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먼저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빨간 후미등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갔어요. 집에 돌아온 다은은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무릎을 꿇었던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죠. 차가운 바닥의 감촉, 사람들의 시선, 시어머니의 눈빛,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의 문자였습니다. 오늘 밤 일은 잊지 않을게. 곧 모든 게 바뀔 거야. 짧은 문장이었지만 다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뭔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죠. 병원 안이 조용히 가지만 분명히 변하기 시작할 거예요. 새벽 1시, 다은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줄을 적었어요. 오늘 밤 나는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꺾이지는 않았다. 그리고 다음 줄에 더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다. 창밖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난다고 했죠. 다은도 그럴 거예요. 이 어둠을 뚫고 더 밝게 빛날 거예요. 그날이 올 때까지 참고 견디며 증거를 모을 겁니다. 다은은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 차가운 눈빛 속에 담겨 있던 분노와 결의를 시어머니도 보았을 거예요. 며느리가 당한 굴욕을
그리고 그것을 견뎌내는 강인함을 말이죠. 어머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도 준비하고 있어요. 어둠 속에서 나지막이 중얼거린 다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더 힘든 날이 될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지켜보고 있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느꼈으니까요. 일곱째 날 새벽 5시. 병원은 아직 잠들어 있었지만 이사장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영자는 어젯밤 일을 떠올리며 펜을 꽉 쥐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무릎 꿇는 모습을 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영자는 경비실로 먼저 향했습니다. 오래된 경비 아저씨가 따뜻한 커피를 받아들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사장님이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어젯밤 로비 어떤가요? 뭔가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영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 요즘 사진 찍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특히 어제 저녁엔 신입 간호사가 무릎 꿇는 걸 몇 명이 찍더라고요. 영자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계획적이었다는 증거였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상황을 만들고 기록까지 남기려 했다는 거예요. 오전 8시, 영자는 청소 반장을 불렀습니다. 나이 지긋한 여성이 긴장한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어제 로비 청소는 몇 시에 끝났죠? 정오전에 끝났습니다. 왁스 작업도 마쳤고 표시콘도 다 치웠어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시콘을 치웠다는 건 청소가 완전히 끝났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저녁에 왁스 잔여물이 있었다니 누군가 일부러 다시 발랐다는 뜻이었죠. 혹시 저녁에 누가 청소 도구를 사용한 사람이 있나요? 그건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자는 메모장에 동그라미를 크게 그렸어요.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회계팀에서 가져온 서류를 검토하던 영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엑셀 파일에 특정 납품업체의 단가가 지난 3개월간 급격히 올라간 게 보였습니다. 같은 물품인데도 가격이 거의 2배가 되어 있었죠. 이상하네. 영자는 눈썹을 찌푸리며 다른 서류들을 대조해 봤어요. 납품 시기와 세준의 결제 시기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규칙적이었죠. 밤 9시 영자는 보호자 차림으로 병동을 돌았습니다. 검은색 카디건에 편한 운동화를 신고 마치 환자 가족인 것처럼 천천히 걸었어요. 그때 간호사실에서 미정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입은 그냥 눌러. 금방 꺾일 거야. 어제도 무릎 꿇었잖아. 웃음소리가 뒤따랐어요. 영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참았어요. 지금 나서면 오히려 다은이 더 힘들어질 테니까요. 다음 날 오전 영자는 약품 입고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실제 사용량과 입고량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있었어요. 한두 개씩이지만 꾸준히 차이가 났죠. 영자는 조용히 서류를 복사했습니다. 증거는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오후 4시 CCTV실을 방문했습니다. 담당 직원이 긴장한 표정으로 영상을 보여줬어요. 응급실 사건 당시 영상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모니터가 꺼진 시각과 세준이 그 근처를 지나간 시각이 정확히 일치했어요. 이 부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영자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어요. 세준의 손이 전원 버튼 근처를 스치듯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실수인 것처럼요. 하지만 영자는 알았죠. 그건 실수가 아니었다는 걸요. 저녁 시간 다은은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멀리서 며느리를 지켜봤어요. 어제의 굴욕에도 불구하고 더욱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웠죠. 영자는 혜선을 불렀습니다. 혜선 씨, 신입 간호사 어때요? 혜선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열심히 해요. 너무 열심히 해서 탈이죠. 밤이 길어도 새벽은 온다고 말해주고 싶은데.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선도 다은의 편이라는 걸 확인한 순간이었어요. 밤 11시 영자는 이사장실에서 오늘 모은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장들에게 짧은 이메일을 보냈어요. 내용은 간단했지만 의미는 명확했죠. 내일부터 모든 기록 이중 확인, 약품 관리 강화, CCTV 점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잘 자라. 짧은 문자였지만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죠. 견뎌줘서 고맙다는 뜻, 곧 끝날 거라는 약속, 그리고 사랑한다는 마음까지요. 새벽 1시 영자는 여전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류 더미 속에서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어요. 미정과 세준이 함께 결제한 서류마다 이상한 점이 있었죠. 금액이 미묘하게 부풀려져 있었고 그 차액이 어디론가 사라진 흔적이 보였습니다. 이제 거의 다 모았어. 영자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어요. 이제 남은 건 타이밍이었죠. 언제, 어떻게 터뜨릴 것인가. 다은이 더 이상 상처받기 전에 하지만 확실하게 끝낼 수 있을 만큼의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영자는 마지막으로 다은의 인사 파일을 펼쳤어요. 해외 간호학 수료증, 우수한 성적표, 추천서들이 가득했죠. 이런 인재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다니. 영자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다은아. 이제 곧이야. 어둠 속에서 영자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결의에 찬 목소리였죠. 며느리를 지키고 병원을 바로잡을 거예요. 그게 이사장으로서 그리고 시어머니로서의 책임이니까요. 창밖에는 새벽달이 떠 있었습니다. 구름에 가려졌다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달처럼 진실도 곧 밝혀질 거예요. 영자는 서류를 정리하고 금고에 넣었습니다. 내일은 결전의 날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8째 날 오후 2시 다은은 약품 재고 정리를 마치고 지하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비품을 가지러 간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이상한 낌새를 느꼈거든요. 누군가 이 창고를 자주 드나든다는 흔적이 있었죠. 창고는 어둡고 습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불안한 그림자를 만들었어요. 비품이라고 적힌 상자들 사이를 지나가던 다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구석에 낡은 철제 상자가 하나 보였거든요. 다른 상자들과 달리 먼지가 닦여 있었고 손때가 묻어 있었죠. 자물쇠는 이미 고장나 있었습니다. 다은은 주변을 살피고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수첩과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첩 표지에는 누군가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2년 전에 그만둔 간호사의 이름이었죠. 다은은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켰습니다.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대화가 흘러나왔어요. 분배는 6대 4로 해. 리베이트는 납품사 통로로 들어올 거야.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세준과 비슷한 톤이었어요. 이어서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죠. 미정의 웃음과 똑같았습니다. 두 번째 파일을 재생했어요. 신입은 그냥 눌러. 소란 피우면 표정 문제로 몰아가면 돼. 여자의 빠른 말투였습니다. 실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다은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들이 지금 자신에게 하고 있는 짓과 똑같은 패턴이었으니까요. 다은은 서둘러 수첩을 펼쳤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금액이 적혀 있었죠. 납품 단가와 실제 단가의 차이, 그리고 그 차액이 어디로 갔는지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있었구나. 다은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자신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분노와 동시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증거가 있으니 싸울 수 있을 거예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은은 급히 녹음기와 수첩을 가방에 넣고 상자를 닫았어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비품 상자를 뒤지는 척했죠.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미정이었어요. 신입, 여기서 뭐해? 미정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다은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거즈 재고 확인하러 왔습니다. 미정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다은을 훑어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다은이 나간 후 미정은 철제 상자 쪽을 힐끗 봤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엔 아무 이상이 없었죠. 병동으로 돌아온 다은은 혜선을 찾았습니다. 휴게실에서 혜선과 단둘이 있을 때 다은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선배님, 2년 전에 그만둔 김 간호사님 아세요? 혜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혜선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떻게 그 이름을? 아니, 왜 묻는 거야? 그분도 저처럼 당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증거를 남겼어요. 다은은 가방에서 수첩의 한 페이지를 보여줬습니다. 혜선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주변을 살핀 후 속삭였죠. 그 친구도 너처럼 똑똑했어. 하지만 혼자서는 이길 수 없었지. 결국 혜선의 말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다은은 알 수 있었어요. 그 간호사가 어떻게 됐는지를요. 그날 밤 다은은 집에서 타임라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큰 종이에 날짜와 사건들을 적고 실로 연결했어요. 녹음 파일의 날짜와 근무표의 공백 시간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 시간에 다은은 늘 문서 정리로 빠져 있었죠. 혜선이 준 정보도 추가했어요. 과거 피해자들의 패턴, 미정과 세준의 수법,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인 리베이트 구조까지. 타임라인 보드는 점점 복잡해졌지만 동시에 명확해졌습니다. 실처럼 얽힌 연결고리가 거미줄처럼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다은은 회계장부의 복사본도 다시 살펴봤습니다. 특정 날짜의 숫자, 폰트가 미묘하게 달랐어요. 마치 나중에 수정한 것처럼 프린터 질감이 달랐죠. 이것도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이제 다 모았어. 다은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녹음 파일을 USB 2개에 나눠 담았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락커에, 하나는 믿을 수 있는 곳에 보관하기로 했죠. 병원 밖 친구에게 부탁하기로 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혜선의 문자였어요. 내일 회의가 있을 거야. 준비해. 짧은 문자였지만 의미는 명확했죠.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다은은 수첩에 새로운 장을 만들었어요. 제목은 내가 며느리임을 밝힐 때였습니다. 언제, 누구 앞에서 어떤 목소리로 말할지 적어 내려갔어요. 떨지 않고 당당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말해야 했습니다. 새벽 1시 반. 다은은 마지막으로 모든 증거를 점검했습니다. 녹음 파일, 수첩 기록, 회계장부, CCTV 캡처, 근무표 조작 흔적. 퍼즐은 완성되었어요. 이제 남은 건 이 퍼즐을 세상에 보여주는 일뿐이었죠. 혜선이 말했습니다. 회의실에서 하나씩 보여줘. 한 번에 다 터뜨리면 사람들이 못 따라와.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근차근 하나씩 빠져나갈 구멍이 없도록 증거를 제시할 거예요. 창밖을 보니 달이 구름 사이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있었어요. 다은도 곧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거예요.
그리고 이 병원의 어둠을 걷어낼 겁니다. 내일 뒤집힌다. 다은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증거는 충분했고 시어머니의 지원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진실이 다은의 편이었어요. 거짓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했죠. 내일이면 모든 거짓이 벗겨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은은 거울을 봤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다른 얼굴이었어요. 더 단단해졌고 더 강해졌죠. 무릎을 꿇었지만 꺾이지 않았고 낙인을 받았지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준비됐어. 이제 진짜 시작이야. 아홉째 날 아침 8시. 평소와 달리 아침 조회가 취소되었습니다. 대신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는 공지가 병원 전체에 퍼졌어요. 이사장실에서 직접 내린 명령이었죠. 다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온 거예요. 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 영자가 중앙에 앉아 있었고 그 옆으로 부원장 세준, 간호부장, 회계팀장, 관리부장이 자리했어요. 미정도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공기가 너무 무거워서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였습니다. 세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평소에 거만한 태도로 말했죠. 어제의 오해는 단순한 실수였습니다. 신입 간호사 관리 문제로. 하지만 영자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이 회의실을 훑었어요. 오해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부터 하죠. 그 순간 다은이 일어섰습니다. 손에는 멸균 장갑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다은에게 쏠렸죠. 다은은 떨리는 손을 억누르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USB와 서류 뭉치가 나왔어요. 제가 모은 기록입니다. 다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프로젝터가 켜지고 첫 번째 화면이 떴어요. 응급실 CCTV 영상이었죠. 모니터가 꺼지는 순간과 세준이 지나가는 시간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시간 표시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두 번째 화면, 납품사 단가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3개월간 특정 업체의 단가가 2배 가까이 올랐고 그 결제자는 모두 세준과 미정이었어요. 회계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세 번째 화면, 빨간 펜으로 신입 실수라고 적힌 보고서와 다은의 실제 필체 비교였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는 게 한눈에 들어왔죠. 미정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어요. 분배는 6대4. 리베이트는 납품사 통로로. 신입은 그냥 눌러. 표정 문제로 몰면 돼. 회의실이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세준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고 미정은 고개를 숙였어요. 다른 임원들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죠. 다은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저는 박영자 이사장의 며느리 윤다은입니다. 폭탄 선언이었어요.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다은과 영자를 번갈아 봤습니다. 세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고 미정은 의자에서 미끄러질 뻔했죠. 하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저는 신입 간호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의 진짜 모습을 봤어요. 다은의 목소리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진실의 힘이 다은을 지탱하고 있었죠. 미정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멈추세요, 이사장님. 이건 오해예요. 설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자는 이미 서류를 꺼내 들었어요. 해고 통지서였죠. 영자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멈춰야 할 건 당신들이었어요. 환자를 돌봐야 할 병원에서 이런 짓을 하다니. 영자가 일어서며 선언했습니다. 오늘부로 오세준 부원장과 장미정 수간호사는 직무에서 배제됩니다. 내부 감사를 즉시 착수하고 모든 납품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세준이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이건 부당해요. 증거가 조작됐을 수도. 조작이라고요? 다은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추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과거 피해자들의 기록이었죠. 2년 전, 3년 전 똑같은 패턴으로 쫓겨난 간호사들의 흔적이었어요. 이것도 다 조작인가요? 몇 년째 같은 수법으로 신입을 괴롭히고 리베이트를 챙기고 환자보다 돈을 우선시한 게 다 조작이란 말인가요? 다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슬픔도 있었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받았을까요? 얼마나 많은 환자가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했을까요? 영자가 다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었어요. 잘했어, 다은아. 그 한마디에 다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일주일간의 고통과 인내가 보상받는 순간이었어요. 무릎을 꿇었던 그날 밤의 굴욕도, 낙인 찍혔던 순간들도 이제는 의미 있는 과정이 되었죠. 다은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를 힘들게 한 건 모욕이 아니었어요. 환자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병원은 생명을 다루는 곳이에요. 여기서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됩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경비원들이 들어왔어요. 세준과 미정은 고개를 숙인 채 끌려나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권력과 탐욕이 만든 비참한 결말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혜선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고생했어. 정말 잘했어. 혜선이 다은을 꼭 안아줬어요. 따뜻한 포옹이었죠. 다른 간호사들도 하나둘 다가와 박수를 쳤습니다. 누군가는 미안하다고, 누군가는 고맙다고 말했어요. 영자가 병원 직원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병원은 달라질 겁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병원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그리고 윤다은 간호사가 그 변화의 중심이 될 겁니다. 다은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책임감과 사명감이 어깨를 무겁게 했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어요. 병원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는 긴 여정의 시작이었죠. 오후가 되자 병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억눌려 있던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어요. 그동안 참았던 부당한 일들, 목격했던 비리들이 하나둘 쓰면 위로 올라왔죠. 정화의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다은은 옥상에 올라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마치 병원의 미래처럼 깨끗하고 밝았죠. 이제 시작이야. 다은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뒤집힌 회의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변화는 지금부터였어요. 한 달 후 병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 7시 다은은 이제 팀장 배지를 달고 병동을 돌았어요. 같은 복도, 같은 병실이었지만 분위기는 180도 달랐죠. 간호사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있었고 환자들의 표정도 밝았습니다. 가장 먼저 바꾼 건 근무표 시스템이었어요. 투명한 유리판에 모든 근무 일정이 공개되었고 변경할 때는 당사자가 직접 서명하도록 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 몰래 근무를 바꾸거나 조작할 수 없었죠. 다은 팀장님, 오늘 약품 점검하는 날이죠? 새로 들어온 신입 간호사가 밝게 인사했어요. 예전의 다은처럼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요. 같이 가요. 이제는 두 사람이 함께 확인하는 게 원칙이니까. 다은은 약장 앞에 새로 설치한 이중 잠금 장치를 열었어요. 두 개의 키를 각각 다른 사람이 관리하도록 한 시스템이었죠. 약품 하나하나를 확인하면서
다은은 신입에게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예전처럼 무시하거나 괴롭히는 대신 가르치고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점심시간 구내식당의 원형 테이블은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는 누구나 앉을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다은이 앉자 다른 간호사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었어요. 웃음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죠. 팀장님, 어제 그 할머니 괜찮아지셨어요? 응, 많이 좋아지셨어. 오늘 퇴원하신대. 대화는 자연스러웠고 따뜻했어요. 더 이상 뒷담화나 험담은 없었습니다. 대신 환자 이야기, 가족 이야기,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이 오갔죠. 오후 2시, 다은은 새로 만든 보호자 상담 창구에 들렀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라는 이름의 작은 공간이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사탕 바구니와 편지함이 놓여 있었죠. 환자와 보호자들이 감사 인사나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남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편지함을 열어보니 오늘도 여러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다은은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감사하다는 말, 친절해서 좋았다는 말, 덕분에 힘을 얻었다는 말들이 가득했죠. 예전엔 민원만 들어왔던 곳에 이제는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그때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일주일 전 응급실 사건 때 도와줬던 환자의 가족이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화분과 카드를 들고 있었죠. 그날의 손길을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다은은 카드를 받아들며 미소 지었어요. 카드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감사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분이 직접 쓴 거였죠. 다은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런 순간들이 간호사로서 가장 보람 있는 때였습니다. 오후 4시 직원 교육 시간이었어요. 다은은 강단에 서서 새로운 병동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건 단순해요. 무릎 대신 손을 잡는 병원. 환자와 함께 서는 병원이 되는 거예요. 간호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중에는 예전에 다은을 외면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두가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었죠. 시간이 걸렸지만 문화는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다은은 교육 중에 실습 시간을 만들었어요. 2명씩 짝을 지어 서로의 손을 잡아보는 시간이었죠. 처음엔 어색해하던 사람들도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손을 잡는다는 건 단순한 행동이 아니었어요. 연결과 공감, 그리고 함께한다는 의미였죠. 저녁 6시, 다은은 혜선과 함께 병동을 돌았습니다. 혜선은 이제 부팀장이 되어 다은을 돕고 있었어요. 예전이 생각나? 혜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다은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가끔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이 있는 거니까. 혜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휴게실 칠판을 가리켰죠. 거기엔 여전히 그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밤이 길어도 새벽은 온다. 그 밑에는 이제 작은 하트들이 가득 그려져 있었어요. 다른 간호사들이 하나씩 추가한 거였죠. 밤 9시, 다은은 이사장실에 들렀습니다. 시어머니 영자가 따뜻한 미소로 맞아줬어요. 수고 많았어, 다은아. 어머님 덕분이에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건물에는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그 불빛 하나하나가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의 흔적이었죠. 이제 내 병원이야. 내가 꿈꾸는 병원으로 만들어가. 영자의 말에 다은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책임감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으니까요. 퇴근길, 다은은 병원 정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어요. 광고판의 문구가 새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기록은 사람을 살린다. 다은이 제안한 문구였죠. 기록의 중요성, 그리고
그 기록 속에 담긴 사람의 가치를 담은 말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다은은 가방에서 그때 받은 감사 카드를 꺼내봤어요. 락커에 붙여둘 생각이었죠. 힘든 날이 올 때마다 이 카드를 보며 초심을 기억하려고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다은은 지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첫 출근 날의 두려움, 무릎 꿇었던 밤의 굴욕,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던 날의 해방감까지 모든 순간이 선명했어요.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다은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창밖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둠을 뚫고 빛나는 별처럼 다은도 계속 빛날 거예요. 그리고 그 빛으로 다른 사람들의 길을 밝혀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은은 일기장에 한 줄을 적었어요. 병원은 성적표가 아니라 사람이다. 우리는 함께 가는 거다. 그리고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바쁜 하루가 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고 믿어주는 시어머니가 있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을 수 있었으니까요. 새벽 2시 병원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생명을 살리고 누군가는 아픔을 돌보고 있겠죠. 그리고 그 모든 손길에는 이제 따뜻함이 담겨 있을 거예요. 다은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병동의 모습이었습니다. 병원 옥상에서 바라본 도시의 불빛들은 마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다은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생각했어요. 무릎을 꿇었던 그날의 아픔이 오늘의 변화를 만들었고 어둠을 견뎌낸 사람들이 빛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이제 이 병원에서는 누구도 혼자 무릎 꿇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일어설 테니까요.